밤마다 깨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우면 몸은 무거운데 정신은 금방 깨어나고 잠이 들었다 싶으면 또다시 눈이 떠지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자주 깨어나면서도 낮에는 오히려 덜 불편하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이 이것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에 가까운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를 겪지만 대부분 본인도 모르게 지나친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신장은 초기에 발견하면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이며 자기 관리만으로도 흐름을 되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잘 지내시는데 밤만 되면 두세 번씩 깨고 다음 날이면 머리가 무겁고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소변 변화와 부종 패턴을 보면서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조정만으로도 몇 주 안에 밤중 각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피로감 역시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렇듯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대신 천천히 회복하기도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의 구멍이 조금씩 막히고 밤이 되면 그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마치 낮 동안 쌓인 먼지가 저녁이 되면 한꺼번에 필터를 압박하듯이요. 그 결과 밤중 화장실 횟수가 늘고 다리가 붓고 새벽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밤마다 더 자주 깨고 계신다면 지금은 그 원인을 몸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톱5 신장 약화 신호의 구체적 기준,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하루 루틴의 비율과 타이밍, 무엇보다 절대 피해야 할 흔한 실수까지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스스로 몸을 점검하는 기준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특히 밤에 더 뚜렷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신장 신호가 더 분명해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계속 움직이며 근육이 체액을 잡아주지만 밤에 누우면 그 체액이 아래에서 위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과 노폐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았던 분도 밤만 되면 다리가 붓고 소변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속 수분 분포가 자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웠을 때 불편함, 각성, 부종 등이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신장은 낮보다 밤에 더 조용히 일해야 하는 장기인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휴식 리듬이 무너집니다. 즉, 낮에는 얼마나 피곤해도 잠이 쉽게 오지만 밤이 되면 신장이 부담을 못 버티고 뇌에 깨움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이유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신장의 생체 리듬 붕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학자는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임상에서는 초기 신장 저하 환자일수록 밤중 각성 빈도와 새벽 부종이 더 명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자주 확인합니다. 즉, 나이가 아니라 기능 변화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밤에 더 자주 깨기 시작하셨나요?
낮에는 괜찮다가 누웠을 때만 증상이 커지지는 않나요? 이것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신호가 어르신들에게서 더욱 자주 놓쳐지는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 이야기는 실제 사례와 연결될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다음 흐름에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분이 몸에서 보내는 초기 신호를 노화라는 이름 아래 너무 쉽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화가 아니라 신장의 초미세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밤중에 찾아오는 반복적인 각성과 다리발의 묵직함, 소변 냄새의 변화는 환자분들 스스로도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어느 날부터 밤중 각성이 늘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묵직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혈압 때문일 것이라거나 나이 들면 다리 붓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지만 작은 신호들이 이미 몇 주 전부터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시작된 뒤에는 밤마다 깨는 횟수가 줄었고 피로도 훨씬 빨리 풀렸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변화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평소보다 소변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고 잠기가 예민해지는 변화들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은 이러한 신호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누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놓치기 쉬운 것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초기 신호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험으로 판단할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사례와 단연간의 관찰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장은 말수가 적은 장기이지만 신호는 반복적이고 일관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한 변화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구체적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 흐름에서는 본격적으로 TOP5 신장 약화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지만 가장 쉽게 착각하는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이 아니라 몸 안의 균형입니다. 신장은 노폐물만 거르는 기관이 아니라 체액과 전해질 흐름을 일정한 리듬으로 유지해주는 조정제에 가깝습니다. 이 리듬이 흔들리면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각성하고 밤이 되면 평소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누워있는 동안 혈액 속 수분이 위쪽으로 이동할 때 신장은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그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밤새 몸이 뒤척이며 깨게 됩니다. 많은 분이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균형이 조금씩 틀어지며 나타나는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균형 무너짐이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밤이 되면 다리가 유독 무거워지고 발등이 땡기는 느낌이 생기거나 잠든 지 1, 2시간 만에 소량의 소변이 마려워 깨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근육이나 혈관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지금 처리해야 할 것들이 제때 정리되지 않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깨어나서 배출을 돕고자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단순히 잠이 얕아졌다고 느껴지지만 내부에서는 훨씬 복잡한 조절 기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균형 변화가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혹은
신장 기능 저하의 명확한 징후인지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오랫동안 일정한 패턴을 확인해 왔습니다. 밤중 각성과 새벽 피로, 부종, 잦은 소변은 신장의 조절력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복합 신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놓치기 쉽고, 또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파도 같은 변화 때문에 가볍게 넘기기도 쉽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밤에 더 자주 깨기 시작했는가? 그 시작점을 떠올려 보면 몸의 균형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여기는 증상부터 시작합니다. 투업, 파유, 신장 약화 신호 중 첫 번째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밤뇨 증가, 즉,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방광 문제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방광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건강한 경우에는 밤 동안 충분히 농축된 소변이 만들어져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장이 약해지면 이 농축 기능이 약해지고 나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기 때문에 밤새 몸이 가볍게 깨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장이 약해질수록 소변량과 횟수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갈증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은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체액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밤에 자주 깨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하지만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70대도 밤에 한 번도 깨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즉, 나이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신호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수면을 방해해서가 아닙니다. 밤마다 자주 깨게 되면 깊은 잠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그 결과 호르몬 균형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피로가 쌓이고 혈압 변동성이 커지며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밤중 소변이 계속 늘어나면 신장의 농축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계속 악화되면 아침 부종, 피부 건조, 잔뇨감 등 다른 신호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몇 주 혹은 몇 달 사이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늘지는 않았나요? 잠든 지 한두 시간 만에 깨어서 화장실에 가고 다시 눕고 나면 또 금방 깨어나는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나요? 많은 분이 이 변화를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신장은 우연하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반복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새벽에만 갑자기 심해지는 변화인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신장은 새벽에 심해지는 다리 붓기, 즉 부종입니다. 낮에는 걸어 다니고 근육이 수분을 일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비교적 불편함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워 있으면 종아리와 발등에 있던 수분이 서서히 위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신장이 그 수분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를 충분히 거르지 못하고 그 결과 새벽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발목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분이 하루 종일 걸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내일이면 빠지겠지 라고 넘깁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건강한 경우에는 누웠을 때 수분 재분배가 일어나도 아침이면 붓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에만 심해지는 부종은
신장 기능 저하의 대표적 초기 징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리가 아니라 신장이 문제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신장이 약해지면 나트륨과 수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속에 남아있는 수분이 일정한 흐름을 잃고 특히 중력 영향이 사라지는 밤 시간대에 더욱 뚜렷하게 표출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순환 장애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이 새벽 부종과 밤중 각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흐름을 자주 확인합니다. 두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붓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종이 반복되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걸을 때 통증이 생기며 다음 날 몸이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신장은 점점 더 부담을 느끼고 결국 다른 신호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약을 먹지 않고도 좋아질까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신장은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관리하면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양말 자국이 쉽게 남거나 발등이 단단해진 느낌이 있었나요? 낮에는 괜찮은데 누워 있으면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변화가 있었나요? 이는 여러분의 몸이 신장에게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변화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지 않는 소변의 거품과 냄새 변화입니다. 거품료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현상이지만 반복적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소변 표면에 얇은 막처럼 남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신장이 혈액 속 단백질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 일부가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걸러주지만 기능이 약해지면 이 필터 역할이 느슨해지며 거품과 냄새 변화로 드러납니다. 소변 냄새가 평소보다 강해지거나 약간 암모니아에 가까운 자극적인 냄새가 반복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속 노폐물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냄새도 진해지는데 이는 신장의 처리 속도가 늦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거라고 넘기지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도 변화가 계속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거품과 냄새가 동시에 달라졌다면 더욱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품료가 꼭 신장 문제를 뜻하는가 라는 논의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일시적인 거품은 식사 내용이나 소변 속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이상 계속되며 특히 아침 첫 소변에서 거품이 자주 관찰된다면 신장 필터가 이미 부담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래 지켜본 결과 소변 변화는 거의 항상 다른 신호보다 먼저 찾아오는 편이라는 사실을 환자들과 자주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소변의 색이나 냄새, 거품이 달라진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물을 마셔도 소변이 탁하게 보이는 날이 반복되지는 않았나요? 우리 몸은 말없이 변화를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신장은 말이 적은 장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잠을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를 단순한 노화나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아침에 계속 이어지는 피로감, 즉 잠을 잤음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반복적으로 무거운 상태로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피로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수면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머리가 흐릿하고 몸이 부은 듯한 답답함이 남고 일어나서 움직여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밤새 신장이 해야 할 노폐물 정리 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아침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 깨어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은 이것을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핵심은 수면 질을 떨어뜨리는 내부 생리 변화입니다. 신장은 밤에 자기 회복과 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라 그 힘이 약해지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짧아지고 몸이 재정비되는 속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있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피로가 단순한 신체 느낌이 아니라 실제 검사를 하면 혈액 내 노폐물 수치나 전해질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피로가 신장 때문인지 혹은 단순한 생활 리듬 문제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보면 새벽에 자주 깨어나는 패턴과 함께 아침 피로가 반복될 때는 거의 항상 신장 기능과 연관된 변화가 관찰됩니다. 즉, 낮 동안의 피로가 아니라 밤사이 쌓이는 피로라는 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만약 오래 기억나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회복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밤에 쉬면서 다음 날을 준비해야 하는데 신장이 그 준비를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 하루의 출발부터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5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이 다리손의 시림이나 잦은 경련을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지만 의외로 신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5번째 신호는 손발의 시림과 잦은 미세, 경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근육 떨림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조절하는 전해질 균형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장은 칼륨, 나트륨, 칼슘 같은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 몸은 사소한 자극에도 신경과 근육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며 시림 경련 같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장이 밤에 처리해야 할 조절 부담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신호가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손끝이 차가운 느낌, 발바닥이 살짝 저리는 듯한 감각, 혹은 잠드는 순간 종아리가 움찔하는 가벼운 경련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의 전해질 조절 능력이 흔들리는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전해질 균형이 미세하게라도 틀어지면 신경 전달 속도와 근육 수축 리듬이 영향받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생리적 메시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증상이 반드시 신장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당연히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보면 손발 시림 경련이 밤중 각성, 부종, 거품료와 함께 나타날 때는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단독 증상이 아니라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날 때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밤에 다리가 이유 없이 욱신거리거나 손끝이 유난히 차가워서 깨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잠드는 순간 종아리가 떨려 잠이 끊긴 적은 없나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지금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의 약화, 신호 top5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신호가 반복될 때 누가 특히 더 위험군인지, 어떤 분들이 반드시 더 빨리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가 모두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신호가 나타나도 진행 속도가 더 빠르거나 이미 다른 장기에도 부담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는 분들입니다. 고혈압은 신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미세한 변화도 신장 혈관에 부담을 주며 이상 신호가 더 일찍 나타납니다. 또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약해지고 그 결과 거품료와 부종 피로감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 위험군은 평소 부종이 쉽게 생기는 체질을 가진 분들입니다. 체질적 특성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신장이 수분 조절을 완벽히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오후가 되면 발등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면 신장 부담이 이미 누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통제나 일부 약물을 자주 복용하는 분들도 신장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신장으로 배출될 때 부담이 쌓이고 이 과정에서 신호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임상에서는 항상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밤중, 각성밤, 부종, 거품료, 새벽 피로가 동시에 나타나는 분들은 반드시 더 빠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가 함께 보이면 신장뿐 아니라 전신의 순환과 호르몬 균형에도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몇 주 사이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았나요? 몸은 늘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만 지나친 부담에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신장 관리라고 하면 복잡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신장 보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둡니다. 첫째, 하루 중 한 번은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해주세요. 신장은 혈액 흐름이 안정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깊은 호흡은 단 몇 분만 해도 순환을 개선하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둘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꺼번에 마시면 신장 필터가 갑자기 과부하를 받지만 천천히 나누어 마시면 기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매일 저녁 2분은 다리의 순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발등과 종아리의 긴장을 풀어주면 밤에 체액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새벽 부종이 완화됩니다. 넷째, 지나친 짠 음식과 늦은 저녁 식사만 피해도 신장의 야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실제로 많은 분이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중 각성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의 색 냄새 거품을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하루를 가져보세요. 이 작은 관찰 습관은 신장 건강의 방향을 스스로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셨듯이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의 조절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며 밤에 반복되던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시죠?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회복하기도 하는 장기라는 점을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흐름에서는 그동안 나눈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일상을 어떻게 가볍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작은 챌린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5가지 신호와 그 배경, 그리고 몸이 왜 이런 방식으로 알려오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변화들이 실제로는 몸 깊은 곳에서 시작된 조절력 저하의 작은 징후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이제 훨씬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각성, 새벽의 무거움, 이유 없이 남는 피로, 소변 냄새나 거품의 미세한 변화, 손발의 시림과 떨림까지. 이 모든 신호는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내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신장은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를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가볍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를 조금 돌아봐 달라. 고 말이죠. 신장은 다른 장기와 다르게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이미 약해졌다고 해도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작은 루틴들, 즉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고 저녁에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고 소변의 변화를 잠시라도 관찰하는 습관은 결코 사소한 행동이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면 신장은 다시 편안한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동안 흐트러졌던 호흡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자주 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하고 피곤한 날에도 오늘은 내 신장을 조금 편하게 해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작은 마음이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봐주는 만큼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신장은 부드럽고 일관된 관리에 더욱 잘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7일 동안만 우리가 나누었던 루틴 중 하나라도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든, 저녁 스트레칭이든, 소변 변화를 관찰하는 하루든 괜찮습니다. 단 7일이면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더 가볍고 편안해지는 흐름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경험은 이 채널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챌린지를 드립니다. 아래에 Day 연 7 챌린지 시작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함께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귀한 투자였습니다.